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시민참여센터가 주최하는 미주 한인 풀뿌리 컨퍼런스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이어집니다. 올해는 8080 캠페인으로 유권자 등록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요. 시민참여센터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워싱턴 DC에서 2015 미주 한인 풀뿌리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20여 명의 연방의원이 참석하고 나경원 한국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는 미 전역에서 모인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과 결집은 물론 한인 2세들에게는 한인이라는 정체성과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중요한 행사인 만큼 유혹과 뉴저지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오면 코리안 아메리칸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상당히 많이 고민하게 되고 또 배우게 되고 또 우리가 별로 이제 존재감이 없었는데 중앙 무대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연방급 정치인들이 미주 한인들이 미국에서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미주 동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특히 올해 컨퍼런스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8080 캠페인을 중점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8080 캠페인은 한인 시민권자의 80%가 유권자 등록을 하고 유권자의 80%가 투표에 참여해 한인들의 정치적 목소리를 키우자는 풀뿌리 시민운동입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17년도에 당선돼서 대통령이 됐다. 백악관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한인 사회의 정치력을 확보하고 또 행사하는 데 중요한 그 소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미국 전역에서 8080 캠페인이 벌어지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컨퍼런스 참가 신청은 시민참여센터 웹사이트나 전화로 가능합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한인들은 교통편과 숙박 등이 무료이며 타주의 경우 최대 $250까지 항공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본격적인 더위를 알리는 초복입니다. 지난 9일 목요일에는 뉴욕 플러싱 KCS 경로회관에서 초복을 앞두고 어르신들과 삼계탕을 나누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뉴욕 플러싱에 위치한 KCS 경로회관. 식당에서는 어르신들에게 대접할 삼계탕 준비로 바쁘게 움직입니다. 펄펄 끓은 삼계탕 한 그릇으로 어르신들은 몸과 마음을 모두 충전했습니다. 초복을 앞두고 점심으로 제공된 삼계탕은 모두 800여 명분. 메트로 슈퍼마켓 협회가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한 삼계탕입니다. 협회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와 추석을 다진 이민 1세 어르신들에게 초복이면 삼계탕을 대접해 경로 효친 사상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도 뉴욕에 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살게 된 동기가 우리 이민 1세 처음 오신 어르신들이 열심히 해갖고 초석을 다 까놔서 그 다음에 우리도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항상 이 어르신네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조금이나마 보답을 하고 있습니다. 8년째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대접하고 있는 협회는 설과 추석 등 명절에도 어르신들에게 음식을 대접해 한인 사회에 많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욕시가 식당들의 위생 등급제를 시작한 지 5년이 됐습니다. 뉴욕시 전체 식당 가운데 85%는 A등급이라는데요. 그런데 A등급을 받은 한 식당은 전체 식당의 A등급 비율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보건국 웹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1년 사이 위생검사를 받은 260개 한인 식당 가운데 70.7%에 해당하는 184개 업소가 A등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등급은 15곳 5.7%, C등급은 1곳 0.3%로 조사됐습니다. 등급 보류 업소도 55곳 21%에 달했습니다. 지난달을 기준으로 뉴욕시 전체 식당 24,161곳 중 A등급을 받은 업소가 85%인 것과 비교하면 14%포인트 이상 차이 납니다.
전체 식당 중 B등급을 받은 업소는 909곳, 3.7%, C등급은 84곳, 0.3%, 등급 보류는 261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는 퀸즈 한식당의 경우 163개 중 118개, 72%가 A등급을 받았고 B등급은 8곳, C등급 1곳, 등급 보류는 31곳이었습니다. 맨하튼의 경우 총 79개 업소 중 A등급을 받은 식당은 53곳, 67%였고 B등급 6곳, 등급 보류 18곳이었습니다. 한편 B나 C등급을 받은 한인 업소가 가장 많이 적발된 사항은 개인 위생 상태 불량이었고 식품 온도와 보관 규정 위반, 기구 및 시설 유지 보수 불량, 쥐와 바퀴벌레 발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뉴욕 코리아 센터의 시공사 선정이 또 유찰됐습니다. 벌써 7번째 유찰됐는데 올해도 연내 착공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뉴욕 코리아 센터 신축 프로젝트는 지난 2012년 12월 처음 시공사 선정 작업을 시작했지만 벌써 7번째 유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찰을 계속해서 실시할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데다 또다시 유찰될 가능성이 높아서 결국은 올해 착공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맨하탄 32가 한인타운 인근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추진돼 온 뉴욕 코리아 센터는 이미 2009년 3월 부지 매입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낮은 공사비 책정과 까다로운 시공 여건 등으로 시공사 선정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6차 입찰 때부터 공사비를 80억 증액하고 사업 재개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서 기대감을 높였지만 결국 유찰됐습니다. 한인 건설업계 관계자는 충분히 예상됐던 결과라며 이 정도 증액으로는 이번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사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 부처가 적정 공사비를 책정하지 않는 이상 뉴욕 코리아 센터 건립 프로젝트는 장기 표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8일에는 오전 비슷한 시간대에 뉴욕 증권거래소와 유나이티드 항공, 월스트리트저널의 컴퓨터 시스템에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유례 없는 동시다발적인 시스템 오류에 연방수사당국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생한 컴퓨터 시스템 이상은 오전 9시 직전 유나이티드 항공에서 가장 먼저 발생했습니다. 이후 유나이티드 항공의 문제점이 해결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오전 11시 30분께부터 뉴욕 증권거래소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는 웹사이트를 통해 내부 기술적 문제로 주식 거래를 일시 정지했다고 밝히고 이어 해킹은 아니라고 공지했습니다. 주식 거래는 오전 11시 30분께부터 정지됐다가 3시간 45분 만인 오후 3시 15분부터 재개됐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거래 시스템이 멈춘 것은 2005년 6월 이후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홈페이지도 비슷한 시간대부터 원인 모를 이유로 작동이 중단됐지만 약 2시간가량 후 시스템이 정상화됐습니다. 해킹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례적으로 주요 시설에서 동시다발로 오류가 발생하면서 연방국토안보부는 상호 연관성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팰리세이즈 타운에서는 제임스 로튼도 시장의 친인척 비리 문제가 도마에 오르면서 주민 소환 투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임스 로튼도 시장의 일가족 보수만 55만 불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마이클 폴로타 위원장은 제임스 로튼도 펠팍 시장과 그의 가족들이 타운 정부 주요 부서에 일하면서 받는 보수 총액이 54만 8,969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의 보수를 위해서 주민들의 세금이 너무 많이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폴로타 위원장에 따르면 로튼도의 아내는 펠팍 타운 정부 빌딩국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큰아들은 펠팍 고교 교사와 수영장 매니저로 둘째 아들은 경찰국 경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 로튼도 시장의 누나는 타운 정부 클럭 오피스 직원으로 사촌은 공공사업국 직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펠팍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폴로타 위원장과 로튼도 시장은 지난달 23일 열린 타운 의회 준비 모임에서 서로 고성을 지르는 등 크게 충돌했습니다. 폴로타 위원장 측은 로튼도 시장의 친인척에게 너무 많은 특혜가 주어지고 있어 자제를 권고했는데도 시장이 반발했다며 시장의 전횡을 막기 위해 주민 소환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주정부가 임시 보관 중인 휴면 계좌가 3,300만여 개에 무려 14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다수의 한인단체와 기관들도
휴면 계좌 미 청구금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감사원은 감사원 산하 미 청구금 오피스에서 올 6월 말 기준 임시 보관 중인 돈이 3,300만여 계좌 140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미 청구금에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은행 계좌의 소액 잔고, 기업 등이 고객들에게 환급했지만 고객이 은행에 입금하지 않은 체크와 각종 디파짓, 미환급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 청구금 오피스의 웹사이트에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단체 이름에 코리아가 들어간 미 청구금은 190건이나 확인됐습니다. 또 키워드를 코리안으로 검색할 경우에는 129건의 미 청구금이 나타났고 뉴욕 총영사관과 뉴욕 한인회 등도 미 청구금을 찾지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개인의 경우에도 대표적인 성씨인 킴으로 검색할 경우 17,800여 건이 넘었습니다. 주 감사원은 검색 결과 나온 리스트에서 이름과 주소를 확인한 후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온라인에서 직접 클레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 주민은 주 재정국 웹사이트에서도 미 청구금 내역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하는 학군이 하나둘 늘고 있습니다. 펠팍과 리츠필드 학군에 이어 버겐 카운티의 노던밸리 리저널 학군이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합니다. 한국어 정규 과목 채택 추진회에 따르면 오는 9월 학기부터 버겐 카운티 노던밸리 리저널 학군 내 데마레스 고교와 올테판 고교에서 한국어가 정규 과목으로 채택됩니다. 추진회는 최근 학군 교육위원회와 한국어반을 개설하기로 합의하고 21일 교육위원회가 최종 서명하는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펠팍 학군과 2011년 리츠필드 학군에 이어 뉴저지에서 세 번째로 한국어가 정규 과목으로 채택됐습니다. 데마레스 고교와 올테판 고교는 우선 올 가을 학기 한국어반을 한두 개만 개설하고 파트타임으로 운영한 뒤 내년부터는 4개 반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노던밸리 리저널 학군은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더 빨리 채택하려 했지만 교사 수급 문제로 인해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성과는 데마레스와 올테판 고등학교의 한인 학부모들이 교육위원회에 한국어 과목 개설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면서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교육의 평등이라는 말처럼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요즘은 기회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넘쳐나는 사교육에 돈이 없으면 따라가기 힘든 현실인데요. 주민들의 재산세를 근거로 편성되는 현재의 교육 예산 방침으로는 공교육도 결국은 불평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